안녕하세요. 자유난현 서초반포점 백종순 원장입니다. 조기 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에 폐경이 되는 게 정상인데 간혹 보면 20, 30대에 폐경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를 조기 폐경 또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해요. 조기 폐경은 생각보다 발병률이 꽤 높은 질환입니다. 40세 미만에서는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고요. 30세 미만에서는 0.1%, 1000명 중 1명이 조기 폐경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1000명 중 1명도 되게 많게 느껴지는데 100명 중 1명이면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리가 이상하면 이렇게 조기 폐경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원래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긴 한데 요즘 생리를 너무 자주 해요. 1일에 했는데 24일 또 했거든요. 양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기 폐경 많다고 해가지고 저도 조기 폐경일까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네, 이분도 이제 조기 폐경을 걱정하고 계신 건데요. 일단 생리 주기가 짧죠. 1일날 생리를 했는데 24일날 또 생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생리 주기가 23일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생리 양도 작다고 하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딱 조기 폐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조기 폐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검사를 하게 돼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FSH 수치를 측정을 하고요. 한 달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했는데 2번 다 FSH가 40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기 폐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조기 폐경 검사를 하시면 AMH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요. AMH는 딱 몇 미만이면 조기 폐경이다 라고 정해진 기준 수치는 없는데요. 보통 조기 폐경인 분들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AMH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요. 0.1, 0.03 이런 식으로. 검사지를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혈액검사지가 있는데요. FSH가 121로 굉장히 높게 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E2 에스트라디올은 여성 호르몬인데요. 얘는 5 미만으로 이제 굉장히 또 낮게 나왔습니다. 아까 FSH가 40 이상이면은 조기 폐경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21까지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MH를 보시면은 AMH는 0.0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기 폐경 검사를 하시면은 그 조기 폐경으로 나오는 분들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FSH는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랑 그다음 AMH는 굉장히 낮게 수치가 나옵니다. F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있고 뇌에서 FSH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궁 양쪽에 난소를 좀 크게 그리면은 얘가 여기 난소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난포가 FSH 영향을 받아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남모세포도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쑥쑥쑥 자라다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은 뿅 하고 배란이 되죠. 근데 조기난소 부전인 경우에는 FSH가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난포를 자극을 하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가? 그리고 FSH를 더 많이 분비합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조기 폐경일 때 FSH 수치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E2는 아까 이제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이에요. 난포가 이렇게 아까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포가 자라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조기난소 부전일 때는 얘가 안 자라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겠죠.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이 되면 열이 오르거나 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갱년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AMH는 난소의 예비력,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예측하는 마커로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여성의 난소에는 난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인 남모세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남모세포의 겉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거를 난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난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AMH입니다. 그러니까 난소에 난포가 많이 있으면 AMH도 많이 나올 거고 조금 들어있으면 AMH도 적게 나오겠죠. AMH는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AMH 평균 수치를 좀 알아보면요. 20대에는 한 평균 4 정도 나오고요. 이 초록색이 이제 중간값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20대 이제 초반 중반에는 한 4 정도 나오고 30대가 되면은 초반에 한 3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은 2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1대로 수치가 또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나이가 25살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죠. 근데 AMH가 2.1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 또래보다 AMH 수치가 많이 낮은 거죠. 그렇다면 AMH는 왜 점점 낮아질까요? 사춘기에는 남모세포를 한 4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개에서 매달 생리를 하면은 이제 한 개씩 배란을 하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초경을 요즘엔 이제 좀 빨리 하니까 12살에 시작한다고 하고 폐경이 좀 늦어서 52살까지 생리를 한다 하면은 40년 동안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12번에서 13번 정도 생리를 하니까 평균 12.5회라고 치고 12.5 곱하기 40번, 40년. 그러면은 총 500회 생리를 하게 됩니다. 임신도 안 하고 생리불순도 없고 그냥 40년간 따박따박 생리를 매달 한다고 했을 때 배란되는 난자가 5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통장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40만 개. 근데 평생 배출하는 거는 500개밖에 안 돼. 근데 왜 없다고 하나? 이게 이제 안 썼는데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를 먹으면서 난소에 저장되어 있던 남모세포가 퇴화를 해요. 그래서 저절로 점점 배란될 수 있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방울토마토를 한 상자 샀어요. 한 상자에 방울토마토가 30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냉장고에 두고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열흘 동안 매일 열심히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10개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10일이 지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10개 먹었으니까는 290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먹을 수 있는 애는 290개가 아니라 한 250개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290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개는 물러지거나 껍질이 쪼글쪼글해지거나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라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250개가 남은 겁니다. 또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10개를 먹었겠죠?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았을까요? 지난번에는 10개 먹고 40개 버리고 그래서 이제 50개가 없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또 10개 먹고 또 40개 버리고 그래가지고 50개 없어지니까는 200개 남아 있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더 많이 버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애들 시드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먹었는데 남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는 80개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90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0개가 남죠. 20일 지나는 동안에 이제 겨우 20일, 10일, 10일 두 번, 20일 지났는데 전체 300개 중에서 먹은 거는 20개인데 120개는 그냥 물러져서 버리게 된 거예요. 난소에 들어있는 남모세포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퇴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기 폐경인 분들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남들은 열흘 동안에 40개, 이제 뭐 80개 이렇게 물러졌다면은 나는 막 한 번에 며칠 사이에 막 100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남모세포의 수가 팍팍 줄어드니까는 적게 되는 거고요. AMH는 또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AMH가 0.1이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없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수치가 이렇게 낮으면 남아있는 남모세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완전히 진짜 빵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있긴 있는데 얘가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자극을 해도 잘 안 자라고 키울 힘이 없어요. 정상 나이에 폐경이 되는 건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폐경을 안 하고 싶다. 막 생리를 계속하고 싶다. 이건 안 되죠. 인간의 몸은 정해진 나이대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럴 나이가 아닌데 아직 20대, 30대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기 폐경이 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조기 폐경이 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거죠. 치료를 해보면 배란을 회복해서 생리를 잘 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연 임신이 돼서 출산까지 잘 하신 케이스들이 있어요. 조기 폐경이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찰을 해보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였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치료를 하면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완 치료를 하고 남모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신체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다시 남포가 자라고 배란 기능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조기난소 부전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반응이 좋아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다가 이제 늦게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경에 의심이 된다. 아니면 이제 막 진단을 받았다 했을 때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